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조동일 강좌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제2부 남불문화기행 제2부 논의의 확대 제1강 발레리를 찾아서 에서 제16강 해는 지면 뜬다 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2부 논의의 확대 제2강 시간의 사원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남불 문화기행을 하면서 선진국인 프랑스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임무를 함께 생각하고자 이 방송을 합니다. 시간의 사원을 21번 쉬어 감싼다. 이 순수한 지점에 올라와 익숙해진다.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광경에 둘러싸여 내가 신들에게 바치는 최상의 봉헌 같은 청명한 반짝임이 드높은 곳에서 최고 수준 멸시의 씨를 뿌린다. 여기서는 자기가 반짝이는 물결과 함께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내려다 보이는 모든 것에 경멸을 보낸다고 했다. 과일은 맛있게 먹으면 녹아버리듯이 없어진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듯이 해체된 형체가 죽어버린 입속으로 나는 여기서 미래의 기운을 흡입한다. 소진된 영혼에게 하늘이 들려준다. 해안이 달라졌다는 노래를 큰 소리로. 여기서는 즐거움의 절정에 이른 것을 갖가지 감각을 사용하는 비유로 나타냈다. 바다에서 얻는 즐거움을 감미로운 과일을 먹듯이 입속의 감각으로 한껏 누리면서 미래의 기운을 흡입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미각을 사용한 비유이다. 해안이 달라졌다고 하늘에 크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데서는 시각과 청각을 사용했다. 즐거움을 먼저 미각으로 누리고 시각과 청각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아름답고 진실한 하늘이여 변하는 나를 보라.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오만하게 굴고 이상한 모의를 용을 쓰며 고집했던가. 이제 이 빛나는 공간에 온몸을 던지니 망자들의 집 위로 지나가는 내 그림자가 가벼운 움직임으로 나를 길들인다. 여기서는 즐거움의 절정에 이르자 아집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오만이나 고집을 버리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리라고 하늘에게 맹세하고 묘지 위로 지나가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덧없는 삶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여기서 해변의 묘지라는 제목의 의미가 나타난다. 하지의 횃불에 내맡겨진 영혼이여 나는 너를 찬탄할 만한 정이라고 섬긴다. 가차없는 무기를 지닌 광명이여 나는 너를 처음에 순수한 자리로 보낸다. 너를 보라. 그러나 빛으로 되돌아가면 다른 반쪽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자기각성을 얻는 자기 영혼이 정이고 광명이고 무기라고 하다가 광면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오, 나만을 위해 나에게만 나에게서 가슴 곁에서 시의 원천에서 허공과 순수한 사건 사이에서 나는 내 위대한 내면의 메아리를 기다린다. 쓰디쓰고 어둡고 반향 잘 되는 웅덩이에서 공허한 미래를 위해 울리는 마음의 소리를. 여기서는 자기 내부로 침잠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너는 아는가? 나뭇잎들의 가짜 포로여. 앙상한 철책들을 갉아먹는 물고기여. 감고 있는 내 눈 위의 눈부신 비밀이여. 어느 육신이 나를 게으른 종말로 운반하는가? 어느 이마가 나를 이 울퉁불퉁한 땅으로 이끄는가? 한 가닥 섬광이 이곳에서 내 부재를 생각한다. 나무잎들의 가짜 포로여는 묘지가 나무잎들의 사로잎 잡힌 것처럼 보여 하는 말이다. 묘지의 앙상한 철책들을 바다의 물고기가 갉아먹는다고 했다. 게으른 종말은 죽음이다. 마지못해 감으로 게으르다고 했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깨달음을 한가닥 섬광이라고 했다. 폐쇄되고 신성하고 물질 없는 불이 가득한 광명에 헌납된 지구의 한 조각. 나를 기쁘게 하는 이곳, 횃불에 지배되고 황금이며 돌이며 어두운 나무로 구성되고 수많은 대리석이 수많은 그림자 위에서 떠는 곳에서 충직한 바다가 내 무덤 위에서 잠잔다. 여기서는 주위의 광경을 다시 묘사하면서 바라다 보이는 묘지가 자기 묘지라고 했다. 빛나는 암캐여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내가 고독하게 목동의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흰 물이 신비스러운 양떼를 기리고 있을 때에는 물러가거라 조심스러워하는 비둘기들, 헛된 꿈이나 호기심에 들뜬 천사들도. 여기서 빛나는 암캐라고 한 것은 빛나는 바다를 말한다. 앞에서 충직한 바다가 내 무덤 위에서 잠든다고 한 것과 것이 개와 같다고 하고 바다가 여성형이므로 암캐라고 했다. 개가 하는 일을 양떼를 지키는 것이다. 개의 도움을 받고 양을 기르는 일상생활이 그러하다고 여겨 신비스러운 양떼라고 했다. 비둘기들은 제1년에서 바다의 흰 물결을 지칭한 비유이다. 흰 물결을 비둘기들이라고 여기고 함께 멀리까지 날아가려는 충동은 헛된 꿈으로 물리치고 호기심에 들뜬 천사들도 찾지 않겠다고 했다. 제2부 논의의 확대. 제3강 여기까지 오니. 여기까지 오니 미래 생각은 아둔하다. 정결한 곤충이 마른 것들을 긁어댄다. 모두 불타고 허물어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나는 모르는 어떤 준엄한 본질에 흡수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도취되면 인생은 드넓다. 어떤 고통이라도 감미롭고 정신은 맑다. 여기서는 죽음이 어떤가 말했다. 죽음에 직면하면 미래 생각은 아둔하다고 했다. 죽음이 청결한 곤충처럼 다가와 육신을 긁어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정신은 공중으로 날아가 나도 모르는 어떤 준엄한 본질에 흡수된다고 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인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도취되면 인생은 드넓다고 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미롭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맑다고 했다. 죽은 이들은 땅에 묻혀 있으면 편안하다. 땅이 그들을 덮여주고 신비를 고갈시킨다. 저 위의 정오, 움직이지 않는 정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한 전능한 머리, 완벽한 왕관이여. 나는 내 안에 비밀스러운 변화이다. 여기서는 하는 말이 급격하게 변했다. 처음 두 줄에서는 땅이 돌봐주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했다. 다음 석 줄에서는 죽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늘이 높이 뜬 정오의 태양을 찬양했다. 마지막 줄에서 두 가지 발언이 자기에게서 연결된다고 너무 짧게 말해 어리둥절하게 한다. 자기는 정오의 태양과 같은 열정을 지니지만 드러내지 않는 변화를 거쳐 죽음이 사람들에게로 다가간다고 한 것 같다. 너는 나를 근심거리로 삼는가? 나의 후회, 나의 의심, 나의 속박은 내 거대한 금강석의 흠집인가? 무거운 대리석으로 억눌린 밤에 나무 뿌리에 얽혀 있는. 여기서 너라고 일컬은 정오의 태양이 바르다 보면 닮고자 하는 자기가 근심하고 후회하고 의심하고 속박당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어두운 땅에 묻혀 대리석에 짓눌리고 나무 뿌리와 얽힌 망자들도 태양을 동경해 다가오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위대한 것이 부족한 쪽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천천히 너를 따르는 무리가 된다. 망자들이 자취를 감춘 곳 밀도가 짙다. 붉은 진흙이 흰 종족을 들이마셨다. 생존의 혜택이 꽃으로 변하고 말았다. 망자들의 친근한 말, 개인적인 기량, 독특한 마음씨 모두 어디 있는가? 꽃이 핀 데서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간지럼 타는 소녀들의 날카로운 외침, 눈이며 이빨이며 젖은 눈꺼풀, 정념을 불태우던 매혹적인 가슴, 마주치는 입술에서 반짝이던 핏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마지막 선물, 모두 땅에 들어가 장난거리가 되었다. 이처럼 죽음의 모습을 처참하게 그렸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진다. 제16년에서는 사랑을 즐기던 사람들이
죽어 없어진 것을 탄식했다. 그대 위대하다는 영혼이여. 그대는 아직도 바라는가 채색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꿈을. 육신의 눈에 금빛 물결이 만들어내는 것을. 연기처럼 사라질 때에도 그 노래를 하겠는가. 가라, 모두 꺼져라. 내 존재에는 구멍이 많아. 거룩한 조바심마저도 다 죽는다. 여기서는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소용없게 된다고 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은 채색된 거짓말이라고 했다. 사람은 구멍이 많은 나약한 존재여서 방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거룩하다고 하지만 조바심을 지나지 않는 신앙도 사라진다고 했다. 빛난다고 하지만 검고 야윈 불멸. 월계관을 어마어마하게 쓴 위안자가 죽음 앞에서 어머니 젖가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짓말이고 경건한 사기술이다. 누가 모르고 누가 거절하지 않으랴. 이 텅 빈 해골, 이 영원한 웃음. 여기서는 빛난다고 하지만 검고 야윈 불멸을 내세우는 종교가 험하다고 비판했다. 텅 빈 해골의 영원한 웃음을 말한 대목은 섬찟한 느낌을 준다. 제2부 논의의 확대. 제4강 같이 묻힌 조상들. 깊이 묻힌 조상들, 텅 빈 머리들이 그 많은 삽질의 무게에 눌린 흙이 되어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도 분간하지 못한다. 진정한 침식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구더기는 무덤 돌 아래 잠든 당신들을 위해 있지 않고 그 나름대로 살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조상이 죽어서 시신이 흙이 되고 시신을 침색하게 하는 구더기는 그 나름대로 삶을 누리다고 한 대조가 충격을 준다. 자기를 사랑하는가, 미워한단 말인가. 구더기의 비밀스러운 이빨이 아주 가까이 있다. 그 어떤 이름이라도 이 녀석에게 어울리리라. 무슨 상관인가? 이 녀석도 보고 원하고 꿈꾸고 만진다. 내 살이 마음에 들어 침상까지 다가와 나를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시신을 침식하는 구더기가 사람과 다름없이 보고 원하고 꿈꾸고 만진다고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자기에게도 다가온다고 했다. 사람이 우월하다고 할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제논이여, 잔인한 제논, 엘레아의 제논. 너는 날개 달린 화살, 떨리면서 날지만 날지 않는 화살로 나를 꿰뚫는가. 소리에서 생명을 얻은 나를 화살로 죽이는가. 아, 태양이여, 영혼의 무슨 거북의 그림자인가. 큰 걸음으로 걸어도 움직이지 않는 아킬레스.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엘리야의 제논이 한 말을 알아야 한다. 제논은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느린 거북을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고 날아가는 화살이 순간마다 머물러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연속된 운동을 작은 단위로 세분한 데다가 근거를 두고 제기한 이런 주장이 알고 있는 사실과 어긋나서 제논의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삶이 제논의 역설보다 더 불합리해 화살 소리를 듣고 분발하다가 날지 않은 화살에 맞고 아킬레스처럼 달리려고 하는데 거북 그늘이 영혼을 휩산다고 했다. 거북 그늘에 휩싸여 어둠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원통해 아 태양이 하고 외쳤다. 잘못이 잔인한 제놈에 있다고 한 것은 사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니다, 아니다. 일어서자. 긴 시간 지속 속에서 내 신체여 이런 사고의 틀을 부셔라. 내 가슴이여 탄생하는 바람을 마셔라. 숨 내뿜는 바다에서 오는 시원한 느낌이 내 영혼을 되돌려준다. 오, 짠맛의 힘이여. 파도로 달려가 다시 힘차게 솟구치자. 여기선 앞에서 한 말을 뒤집었다. 공연한 고민을 하지 말고 영속되는 시간 속에서 삶을 되찾고 힘을 얻자고 했다. 불어오는 바람, 바다의 시원한 느낌, 바닷물의 짠맛, 뛰노는 파도가 망상을 깬다고 했다. 해변의 묘지 두 단어 가운데 암울한 묘지로 기울어져 죽음으로 나가다가 해변의 신성함을 받아들여 삶을 예찬하는 대전환을 했다. 그렇다. 광란을 타고난 위대한 바다여. 표범의 가죽, 구멍난 외투를 만들면서 천만 가지로 나타나는 태양의 모습. 절대자 히드라가 푸른 몸으로 광란하며 반짝이는 꼬리를 스스로 물어 뜯으면서 침묵과 같은 소동을 벌리는구나. 여기서는 바다가 격동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았다. 표범의 가죽, 구멍난 외투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형용한 말이다. 히드라는 커다란 뱀이다. 머리가 9이나 되어 어떤 장사라도 죽일 수 없다. 처음에 고요하고 하다고 하던 바다가 험악하게 되어 비둘기는 히드라로 바뀌었다. 바람이 불어온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엄청난 공기가 내 책을 열고 닫는다. 물결이 바위에서 가루가 되어 솟구친다. 날아가거라 눈부신 책장들이여. 부셔라 파도여. 희열하는 물로 부셔라. 삼각 돛들이 모이를 쪼는 이 고요한 지붕을.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오니 삶의 의지와 정열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바다가 장대하게 약동하는 모습을 그렸다. 책인이 책장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시를 적어놓은 노트를 말한다. 바다에서 얻은 엄청난 기운 덕분에 시가 제대로 된 것을 알아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본지풍강에 이르면 권리풍강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라고 차원 높게 풀이할 수 있다. 서두에서 말한 비둘기들이 걸어다니는 이 고요한 지붕을 삼각돛들이 모이를 쪼는 이 고요한 지붕이라고 바꾸어 놓고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수법이 장난이나 아니니 파도가 휩쓸려 뒤엎으리라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불문화기행 2부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16강까지 모두 30강이 끝나면 논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창조 주권론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부터는 특강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3개의 강의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불 문화기행이 끝나면 이슬람 문명의 이해, 문학을 중심으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수강 바랍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